안녕하세요. 홍씨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 저는 정말 오랜만에 응답하라 시리즈 느낌으로 단종된 지 3년이 넘은, 하지만 중고시장에서는 굉장히 활발한 차죠, 엑센트 디젤 리뷰를 마치고 지금 또 차량을 반납하러 가고 있는 중입니다. 와, 진짜 제가 요즘 거의 뭐 신차 위주로만 리뷰를 하다 보니까 솔직히 요즘 신차들 다 좋거든요. 가격 상관없이 요즘 신차는 진짜 웬만하면 다 좋습니다. 또 이제 뭐 안전, 뭐 ADAS라고 하죠. 뭐 안전사양도 기본으로 다 되어 있고, 뭐 소재도 좋은 거 쓰고, 또 새 차니까 새 차 냄새도 폴폴 나면서 얼마나 좋겠어요. 근데 진짜 저 거의 한 1, 2년 만에 진짜 오래된 차를 탄 것 같은데, 사실 이게 2018년식이에요. 그러니까 8, 9, 0, 1, 2 4년밖에 안 탄 차인데 지금 이거 몇만 킬로 탈게요, 여러분들. 맞춰보세요. 이거 렌트카인데 제가 테스트 주행을 할 때는 이 엑센트 디젤을 6만 킬로 탄 차량으로 했었어요. 그래서 보통 디젤 차량이 6만이면은 뭐 그래도 뭐 크게 문제될 수준은 없거든요. 근데 이 차는 무려 지금 19만 킬로를 탔습니다. 아니 지금 뭐 서울 부산 뭐 왕복 출퇴근하셨나 이 차로? 아무튼 2018년식인데 19만 킬로를 탄 소형 디젤 차입니다 지금. 깜짝 놀랐어요. 근데 19만 킬로 탄 거 치고는 그래도 뭐 관리가 막 엄청 나쁘게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뭐 RPM 이 회전수도 나름 안정화가 되어 있고, 뭐 미션 슬립도 없고, 뭐 엔진음은 원래 큰 것 같고, 아무튼 차 상태가 뭐 그럭저럭 나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제가 예전에 그런 댓글을 본 적이 있어요. 이 예산을 한 5, 600만 원, 진짜 많이 잡아서 맥시멈 700만 원, 700만 원으로 이제 중고차를 지금 사야 되는데 어떤 것들을 사야 되는지, 또 이 700만 원을 투자해서 제일 좋은 차를 사는 게 좋잖아요. 그래서 아무튼 맥시멈 700만 원으로 중고차를 사야 되는데 어떤 것을 사야 되는지 추천을 해달라라는 글이 있었는데, 거의 대부분 엑센트랑 아반떼 MD 요거 두 개를 가장 많이 보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거는 사실 6, 700만 원이면은 i30, 마침 또 이제 i30 1세대가 앞에 가고 있긴 한데, 저거 말고 2세대 i30 GD 모델, 그거는 제가 한 2년 전에 리뷰를 했었습니다. 아무튼 그 i30 GD도 생각보다 차가 너무 좋은 거예요. 진짜 디자인은 약간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긴 한데 성능 자체로만 보면은 일단 이 700만 원짜리 차가 아니에요. 정말 좋습니다. 그래가지고 700만 원으로 살 거면 i30를 제일 추천드리고, 그 다음에는 이 K5 1세대 그거랑 K3 1세대도 나쁘지 않아요. 뭐 K5는 뭐 1세대 뭐 거의 10년 넘은 차긴 하지만 디자인이 요즘 차들하고 뭐 많이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, 또 K3 1세대는 또 그게 또 가솔린 모델 기준으로 엔진 리콜이 한번 있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리콜 받은 차량을 만약에 살 수 있다면은 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. 왜냐하면은 중간에 엔진을 바꿨으니까 새 엔진이잖아요. 그러면은 새 차랑 다름이 없습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엔진 리콜을 받은 차량이면은 더 좋지만 뭐 안 된 차량이라도 뭐 일단 그게 터보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유지하는 데 있어서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리고, 또 SUV, 또 이제 세단 실으신 분들 있으시잖아요. 그래서 SUV로 보자면은 6, 700만 원이면은 쉐보레 올란도 정확히 말하면은 CUV 타입의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, 그래도 뭐 어쨌든 간에 SUV 포지션에 들어갈 수는 있는 차량이잖아요. 그래서 올란도도 추천을 드립니다. 근데 올란도는 지금 뭐 차박 열풍 때문에 좋은 매물이 거의 없더라고요. 좀 이렇게 키로수가 많거나 아니면은 뭐 앞방이라든지 뭐 옆방 아니면 뒷방이 당한, 그러니까 사고 차량, 그런 차량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옵션이 좀 없거나 뭐 그런 차량들밖에 없어가지고, 아무튼 뭐 중고차는 운이죠, 운. 중고차는 운으로 잘 뽑아야 돼요. 신차도 그렇지만. 아무튼 이 중고 시장에서 원래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엑센트가 한 500만 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이 금액이 올라가지고 한 6, 700 하더라고요, 이것도. 그래서 그 가격이면은 아반떼 MD랑 가장 많이 고민이 들 텐데,
저는 일단 뭐 아반떼 MD랑 엑센트 중에서 어떤 거를 사야 될지 이걸 물어본다면은 차를 얼마나 타고 다닐 거냐고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. 일단 뭐 차를 잠깐 탈 거다 아니면은 요즘 신차 뭐 대기 걸어도 출고 대기가 뭐 연 단위니까 그동안 차가 필요하신 분이 꼭 계실 거예요. 그런 분들이 잠깐 탈용으로는 이 엑센트가 굉장히 좋습니다. 차가 작아가지고 뭐 아무데나 주차해도 다 들어가고 뭐 기계식 뭐 어디든 뭐 진짜 뭐 저 엄청나게 옛날에 지은 주차장도 다 들어가요. 차가 작아가지고. 근데 또 실내 공간은 또 차체 작은 거 대비 그렇게 좁진 않으니까 뭐 혼자 내지 둘이서 타고 다니기에는 나쁘지 않고, 또 이제 이게 가솔린하고 디젤은 1.6이 있는데 또 1.4가 있습니다. 가솔린 1.6은 GDI 모델이고 1.4는 MPI 모델이에요. 간접 분사 형식. 그래가지고 1.4 모델이 조금 더 매물이 많긴 한데 1.4를 선택하시면은 일단 자동차세도 조금 더 저렴하고 뭐 보험료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그런 유지에 있어서 조금 더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죠. 하지만 중고차를 샀는데 뭔가 좀 오래 탈 것 같다, 그런 분들은 사실 엑센트보다는 아반떼 MD를 추천드립니다. 왜냐하면 이 차 급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. 보통은 승차감과 소음 이런 정숙성으로 나뉘는데 제가 오늘 디젤 모델을 타서 조금 더 심하다고 느껴지지만 이 소음 진동이 엄청납니다, 이 소형차들은. 그리고 승차감도 되게 통통 튀어요. 좋지 않죠? 하지만 준준형급만 가더라도 그래도 참고 탈 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조금 오래 타실 거면 적어도 한 2, 3년 이상 타실 거면은 아반떼 MD를 추천드립니다. 엑센트가 뭐 지금 뭐 중고차 시장에서도 굉장히 핫하지만 신차가도 정말 나쁘지 않았어요. 이게 지금 2019년 말에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단종이 되었고 지금 뭐 해외에서는 팔리고 있긴 하지만 이게 마지막 한국 시장에 나왔을 때가 2018년형인가 그럴 거예요. 그때만 하더라도 와, 차 가격이 이 수동 모델 기준으로 1,100만 원부터 시작이었습니다. 대박이죠. 요즘 경차가 거의 2천만 원을 웃돌잖아요. 비싸졌죠, 차가 많이. 아무튼 경차도 요즘은 뭐 1,000만 원대로 사기가 힘든 세상인데 불과 한 5, 6년 전만 하더라도 소형이긴 하지만 이 세단, 요 엑센트를 1,100만 원부터 살 수 있었다는 점. 와, 진짜 정말 이 가성비가 어마어마한 차량이었습니다, 이 엑센트가. 또 엑센트와 이제 쌍벽 라이벌을 이루는 프라이드가 또 있었죠. 프라이드도 엑센트와 비슷하게 단종이 되었었는데 좀 그런 소형 시장만의 또 이런 틈새의 매력이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에서는 아예 다 사라져 버려서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. 뭐 소형 SUV 좋아요. 뭐 덩치도 크고 뭐 공간도 넓고 뭐 다양하게 쓸 수 있고, 근데 요즘은 뭐만 하면 소형 SUV야. 그래서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. 너무 많아졌습니다, 소형 SUV가. 물론 그렇게 선택지가 많아진다는 건 좋은데 그만큼 또 이제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점점 높아져요. 사실 이 소형 차는 뭐 다른 것들도 뭐 장점이 있겠지만 일단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이 엑센트도 저렴한 가격으로 좀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. 근데 요즘 소형 SUV 봐봐요. 거의 뭐 저 옵션 다 넣으면 3천만 원 웃돕니다, 진짜로. 셀토스 이런 거 봐봐요. 뭐 트레일블레이저 옵션 좀 넣으면은 3천이에요, 3천. 아, 진짜 어떻게 이렇게 차가 비싸졌는지. 진짜 3천이면은 이 엑센트 2대 값이거든요. 이게 수동 모델이 1,100만 원부터 시작이었고 이 오토 미션은 1,400만 원부터인가 시작이었단 말이죠. 그래서 뭐 옵션 다 넣어도 1,000만 원 후반대였어요. 2천만 원도 안 했습니다. 아, 정말 차가 그렇게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어야지 좋은데 요즘은 뭐 차 가격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할부를 하죠. 뭐 36개월, 뭐 48개월, 뭐 60개월. 요즘은 뭐 첫 차 프로그램 해가지고 뭐 100개월? 제가 그러니까 제가 잘못 본 건가 뭔진 모르겠는데 아무튼 10년을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. 아, 정말 그런 거 잘못 선택하면 진짜 인생이 참 고달파질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은 좀 막 밟고 막 급정거하고 막 그래가지고 연비가 조금 안 나왔는데 지금 연비가 17이 나왔거든요.
어디냐 17이 나왔는데 제가 테스트 주행할 때는 그래도 연비가 20은 꾸준히 찍히더라고요. 그래서 연비 20이면은 나쁘지 않죠 요새. 또 기름값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또 차츰차츰 약간 내려가고 있는 상태라 가지고 유지에 있어서는 진짜 스트레스가 없을 것 같아요. 이 엑센트 디젤을 타고 다닌다면. 그래서 제가 이 엑센트 리뷰를 3년 전에 했었습니다. 1.4 모델로, 1.4 가솔린 모델로. 와, 그게 뭐 1, 2년 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2019년 말이었더라고요. 아무튼 3년 전인데 이 엑센트 1.4와 1.4 가솔린과 1.6 디젤의 차이는 가속력과 정숙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가속력은 일단 이 1.6 디젤이 훨씬 좋아요. 막 토크감 진하게 느껴지고 팍팍 밟는 대로 팍팍 치고 다니고. 반면에 1.4 가솔린은 힘이 너무 부족했습니다. 약간 경차 탄 느낌? 그런 느낌이었는데 아무튼 뭐 이런 시내 주행 위주로 지금 또 막히거든요. 이런 막히는 시내 주행 위주로 할 거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1.4 가솔린을 추천드려요.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음성이 다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소음과 진동이 진짜 너무 심각합니다.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엑센트 디젤을 타고 다니면서 머리가 너무 아파요.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진짜 이 차를 타고 다니면은 최소 클래식은 못 듣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 정도로 되게 시끄러워요. 그리고 이게 진동도 진동인데 뭐 어디선가 알 수 없는 계속 헬리콥터? 약간 뭔가 이렇게 두두두두두 이런 소리가 계속 나거든요. 어디서 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소음이란 소음은 다 갖고 있습니다. 너무 시끄러워요. 와. 그래서 이 차를 타고 다니면은 막 노면 다 읽어주지 막 드드득 막 덜컹덜컹 막 소음 막 장난 아니고 졸음운전 할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장거리 출퇴근 하시는 분들에게는 요 엑센트 디젤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졸음운전도 안 들지, 그리고 연비도 잘 나오지. 그래서 관공서용으로 엑센트 차량도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치고 나갈 때 엑셀 페달을 조금만 깊게 밟아도 이 토크감이 진짜 진하게 느껴집니다. 너무 좋아요. 이런 것 때문에 차가 잘 나간다고 좀 약간 착각하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. 뭔가 약간 고마리와 고백이랑 탄 것 같고,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약간 밝게 되는 것 같아요. 이 차를 타고 다니면은. 하지만 이게 MD와 비슷하게 요 프론트에 무게중심이 좀 이렇게 많이 몰려있는 차기 때문에 이 리어가 날라다닙니다. 날라다녀요. 그래서 코너를 돌면은 약간 드래그 하는 것처럼, 드리프트 하는 것처럼 막 휘휘휘 이렇게 가거든요. 되게 재밌습니다. 여러모로 굉장히 재밌는 차가 이 엑센트가 아닐까 싶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MD보다 이 엑센트가 좀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차선 변경할 때도 휘청휘청해요, 차가. 제가 본편 리뷰 때도 말했었는데 원메이크라고 하죠. 동일 차종끼리 레이싱을 하는 경기를 원메이크라고 하는데, 저는 원메이크 하면은 사실 아반떼 컵이 가장 먼저 생각나요. 워낙 뭐 대중적인 모델이기도 하고 또 많이 사람들이 타니까 또 뭐 약간 스포티한 성향도 가지고 있기도 하고, 그래서 아반떼 컵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 2014년이니까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엑센트 컵이 있었습니다. 이 순정으로는 좀 이게 무게 배분이 안 좋으니까 못하고 그 공식 그 튜닝 룰이 있더라고요. 그거에 맞춰서 하면은 레이싱을 할 수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소형이니까 또 이제 수동 모델로 가게 되면은 막 이렇게 토크도 내 맘대로 쓸 수 있고 또 연비도 좋아지고 재밌다 보니까, 운전의 재미가 있다 보니까 할만했을 것 같아요. 서킷을 타도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이렇게 엑셀 페달을 밟을수록 이게 무슨 소리일까?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, 여러분? 어디선가 자꾸 이렇게 두두두두두두두두두. 제가 지금 그냥 뭐 남들 달리는, 지금 강변북로인데 강변북로 그냥 남들 달리는 표준 속도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7단을 벌써 물어버렸습니다. 여기서 다운시프트 하면 어떻게 될까? 다운시프트를 해도 7단을 넘어가도 그러니까 이 미션이 이게 DCT 7단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 미션이 조금 약간 보호해준다는 느낌이 들어요. 너무 이제 막 이렇게
다 힘을 쥐어짜내서 쓰면은 이 미션 내구성이 안 좋아지니까, 또 DCT는 오토 같은 수동 클러치라 가지고 또 금방 고장이 잘 납니다.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좀 보호해 주려고 약간 좀 뭉퉁뭉퉁거려서 가는 느낌이 있어요. 하지만 또 이렇게 수동 기어로 이렇게 바꿔서 달릴 수 있으니까, 조금 달리고 싶을 때는 이렇게 수동 기어로 빼서 이렇게 타면은 또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어서, 개인적으로는 뭐 액디수가 그렇게 운전의 재미가 좋다 하지만 오토를 타도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수동으로도 빼서 다시 운전을 할 수 있으니까. 아,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이 엄청난 디젤 소음과 진동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, 지금 제가. 정신 사납다. 이러다가 가솔린차 타면 있잖아요, 전기차 타는 것 같아요. 그렇게 조용합니다. 그리고 이게 지금 렌트카예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약간 리뷰를 하려고 좀 실내를 제가 청소하고 닦아놓은 상태인데, 이 차를 처음 인수할 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. 너무 더러운 거예요, 차가. 막 담배꽁초 막 널브러져 있고, 막 쓰레기 버려져 있고. 와, 정말. 저는 뭐 신차 리뷰도 많이 하긴 하지만, 또 이제 내돈내산 콘텐츠, 이런 가끔씩 이런 중고차 그런 특집, 약간 응답하라 특집 이런 것들도 하기 때문에 렌터카를 운전할 일이 일반 분들에 비해서 좀 많긴 한데, 렌터카도 약간 케바케인 것 같아요. 그냥 이제 돈 주고 그냥 일반 렌터카에서 렌트하는 것들은 그래도 좀 이렇게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데, 이런 쉐어카, 지금 이게 쉐어카거든요. 쉐어카 같은 경우는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, 또 불특정 다수가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차량 상태가 정말 안 좋습니다. 정말 안 좋아요. 그리고 이런 담배, 원래 남의 차에서 담배 피면 안 되죠. 안 되는데, 항상 이렇게 렌터카를 타면은 담배 냄새가 곰곰하게 배어 있습니다. 여러분들 내 차 아니라고 그렇게 담배 피지 마세요. 제가 물론 비흡연자라 가지고 조금 더 예민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, 차 안에서 담배 냄새가 나면은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. 눈이 침침해. 이게 썬팅이 좀 저렴한 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변해 있습니다. 밖의 색깔은 요래요. 그래서 썬팅도 진짜 차 살 때 중요한 것 같아요. 너무 저렴한 거 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색깔이 변합니다. 그리고 눈이 굉장히 아파와요. 막 좀 컴컴한 것 같고, 밖에가 눈이 침침해지고. 그래서 썬팅도 중요하다 입니다.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? 이제 슬슬 날씨가 살짝 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럴 때일수록 뭔가 마음이 싱숭생숭하긴 한데, 그럴 때는 뭐 주말에 신나게 놀면 되죠. 아무튼 여러분, 하루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, 저는 그럼 다음 본편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안녕. 힘없는 홍씨. 안녕.